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 굉장히 좋던데요. 우리 달릴까 말까에도 참 좋은 소식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에이텍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어제 저희가 리뷰를 했는데 네. 오늘 또 하루 만에 네.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해서 오늘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장중에 28%까지 급등을 하던데요. 네, 지금도 26%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고 또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에이텍이 뭐 타점이 올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바로 전일 2차 목표가 좀 수상해서 2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어요. 2차 목표가 37,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뭐 28%까지의 급등이 나오면서 당연히 2차 목표가는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려고 에이텍을 바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0% 이상의 수익은 찍힐 거라 판단되고요. 한 3, 4거래일 정도 걸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금 26%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가격이요. 46,250원이에요. 그래서 3차 목표가는 46,25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저가 라인 때도 조금 상향해 드릴게요. 익저가 라인 때는 제가 2차 목표가 37,000원을 돌파했을 때 37,000원을 익저가 잡으라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4만 원 라인 때를 여러분들이 익저가를 좀 상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만 원 라인 때를 익저가를 잡고 오늘 상한가 가격인 46,250원을 3차 목표가를 잡고 돌파 시 상한가를 안착했을 때 내일까지 다시 한번 흐름을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46,250원을 익저가를 잡고 4차 목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목표가까지 설명할 날을 기대하면서 에이텍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어제 살펴봤던 종목들까지 리뷰해 볼 텐데요. 처음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짚어볼게요. 네, 일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의 흐름 굉장히 좋아요. 전일 네. 뭐 시장이 좀 약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직 출발하지 않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을 보자. 그리고 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국내 완성차 업체 외에도 또 아우디라든지 또 BMW에도 ADS 그리고 HUD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모멘텀은 더욱더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지금 1.86% 강보합권 내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제가 전일 말씀드린 가격대 매수가 기준에서 한 7% 오늘 고점 기준으로 7% 정도의 수익이 찍혔을 거고 당연히 지금 홀딩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목표가 그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4,000원 라인대를 제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3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손절가는요. 3,7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로 잡아 드렸으니까 3,700원 라인대까지는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더욱더 좋고요. 약간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도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다. 미래차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차 관련 대장주로 오래 끌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 SNS텍 짚어볼까요? 네, 일단 SNS텍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주와 HLB 그룹주들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SNS텍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여파로 장 초반에는 좀 살짝 갭상승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대 약보합권 내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홀딩 관점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또 가장 대표가 되는 SNS텍 같은 경우는 제가 타점이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바로 2차 목표까지 터치하면서 20% 이상의 수익이 챙겼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다음번에 한 번 더 이틀 뒤에 말씀드려서 또 10% 이상의 수익이 났었는데 제가 전일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연히 매수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고요. UV용 블랭크 마스크를 연구 개발하고 있고 또 펠리클 개발이 성공했을 때 그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SNS텍의 밸류에이션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51,000원 라인대 제가 처음에 항상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51,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55,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42,000원 라인대까지 잡고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NS텍까지 리뷰해봤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 네.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네. 또 문의가 들어왔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안 오르신다고 좀 걱정하시면서 네. 김경식 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한번 짚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텔콘 RF 제약은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마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게 아마 손절 라인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아직까지 뭐 손절가 터치 안 되고 있고 아마 박스권의 하단 부위를 제가 보통 손절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기 때문에 한 5,200원 라인대라든가 아마 그 정도가 제가 아마 손절가를 설정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클로로킨 관련해서 모든 악재가 좀 충분히 반영이 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사실 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텔콘 RF 제약을 말씀드렸을 때는 손절 라인 때까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이제 보합권 위에 위치해 있는데 충분히 이게 휴머니젠, 텔콘 RF 제약에 투자한 휴머니젠에서 임상 3상,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 더 빠르게 또 회복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 워낙에 좀 변동폭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손저가 라인 때까지 조금 더 뭐 추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텔콘 RF 제약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섹터로 어떤 거 열어볼까요? 오늘 양재츠 중국 정치 국원이 이제 내주에 다음 주에 방한 예정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네. 관련 종목들이 좀 들썩거렸었는데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관련 섹터는요. 바로 엔터주 섹터입니다. 엔터주 섹터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엔터주. 네. 지금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일단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원래 사실상 한중 관계 개선 그리고 또 시진핑 방한 기대감이 있을 때 항상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엔터주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을 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엔터주들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엔터주를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개별주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가장 엔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3대 기획사라고 하죠. 그 네.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SM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SM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신인들도 이제 많이 발굴한다고 네. 하던데요. SM 대장주, 당연히 대장주일 거고요. 네. 네, 그럼 현재가 어떤 구간 지나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M은요, 36,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네, 지금 항상 6.73%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SM을 왜 가져왔는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 뉴스가 나왔어요. 장 시작하기 전에 양재측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 국원이 내주 다음 주에 이제 방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들썩거렸다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양재츠 국원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시진핑 방한에 대한 급물살 그리고 또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 SM을 제가 콕 집어서 가져온 이유는 오히려 지금 만약에 내주 방한 가능성이 조금 미뤄진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시진핑 방한 일자가 조금 더 지연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SM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지만요. SM 자체적으로 최근에 8월 3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네이버에서 이제 SM에게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콘텐츠 그리고 또 플랫폼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또 일본 팬클럽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다각화하겠다 하면서 네이버가 1,000억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 사업으로 공생관계를 공식화한 점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더욱더 다각화한다는 점이 오히려 3분기 그리고 또 올 하반기까지 매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2분기에도 국내 음반 판매량이 270만 장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도 7월 달에 아마 엑소 멤버인 찬열과 그리고 세운에 이어서 카이도 솔로로 올해 3분기 안에 데뷔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또한 마찬가지로 9월 초에 또 컴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부터 또 신인 걸그룹도 지금 데뷔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매출은 더욱더 다각화될 수 있고 또 콘서트라든지 여러 플랫폼 또 콘텐츠 사업으로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또 네이버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그에 따른 또 올 하반기 매출 또한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SM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반기 매출도 기대가 되는 SM 이렇게 체크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봐볼까요? 네, 일단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한 36,400원, 36,7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고점 라인대까지 제가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드릴게요. 전고점 라인대가 이제 4만 원 라인대인데요. 예, 전고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는요. 3,0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최근에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던 시가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손저가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SN 같은 경우는요. 어떤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 약간 중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3,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만 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목표가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요? 일단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또 이 섹터를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섹터는요. 화장품 섹터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섹터 들고 오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민정이? 네,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여행객들이 늘고 또 면세점 이제 잘 돌아가게 된다면 화장품 증가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왜? 맞습니다. 근데 화장품 네.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이고요. 또 네. 너무나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급등이 나왔다가 상승폭을 다 일제히 지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좀 변동폭이 크고요.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충분히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잠시 쉬었다가 오히려 다른 종목들 또 그리고 개별적인 또 모멘텀이 있고 또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잠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오늘은 좀 멈추자는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멈추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 노려볼 만한 종목이 있는 거죠? 네, 그 안에서도 제가 그래도 한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 종목은 사실상 뭐 화장품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래 합성 피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화장품 사업도 2015년부터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한 종목 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인데 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덕성입니다. 덕성, 네. 윤석열 관련주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네. 화장품 퍼프 사업을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매출이 굉장히 증가해서 실적 또한 안정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대장주로 보면 되겠죠? 대장격, 서현이랑 덕성을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에서 가장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6,030원 지나가고 있고요. 4.98% 상승 중에 있습니다. 모멘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덕성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여러 차례 가져왔던 종목이고 말씀드릴 때마다 다 급등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아직까지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한데요.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한 3% 정도 격차로 1위로 여론조사로 이제 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덕성 같은 경우는 화장품 퍼프 사업을 또 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서 그 매출이 계속해서 다각화하고 있고 또 중국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권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지금 정치 인물주들이 다 같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재명 관련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었고 에이텍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제가 여권이나 야권 인사를 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어떤 종목들의 타점이 왔을 때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가격 전략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정치 인물주 섹터가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매수가는 제가 손절가로 잡아드린 5,400원 라인대까지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안정적일 거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바로 정고점 라인대인 6,6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6,600원을 만약에 돌파했을 때 6,500원을 익저가로 설정하셔서 7,300원 라인대까지 여러분들이 2차 목표가로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덕성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는데 이게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는 대안주로 소개를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화장품 관련 네. 안에서는 사실 대안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해서만 계속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화장품 안에서 화장품 사업도 하고 있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두 가지 섹터 그리고 각각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오늘도 제가 장이 끝나고요. 오후 4시에 MBN골드 사이트에서 내일의 시장 전략, 내일 벌써 금요일인데 내일의 시장 전략과 다음 주의 시장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일도 또 이틀 전에도 장마감 방송을 통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수소차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신도기현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아주 강한 시세가 또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주의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MBN골드 사이트에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바라고요. 매일 아침에 시장 전략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샵 2034 김준호로 문자 보내시면 매일 아침에 시장 전략과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호 매니저 방송 외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